KFX 사용설명서 제1편 추력대 중량비와 익면 하중으로 살펴본 KFX의 뛰어난 기동성을 살려라. 먼저 추력대 중량비와 익면 하중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력대 중량비란 전투기의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눴을 때 계산되는 값을 뜻합니다. 이 추력대 중량비는 전투기의 가속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전투기의 중량과 엔진의 파워에서 나오는 추력 수치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추력대 중량비가 높을수록 기동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추력대 중량비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엔진을 사용한 전투기들이라도 기동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항력과 편향력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익면 하중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익면 하중은 전투기의 무게를 날개의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익면 하중이 낮은 전투기일수록 기동성은 뛰어나다는 뜻이 됩니다. 날개가 생산해낼 수 있는 양력, 뜨는 힘은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무거운 부하가 걸릴수록 충분한 양력을 낼 수 없고 이는 전투기의 조종성과 저속에서의 안정적인 비행 성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날개가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급격한 선회를 할 수도 없어 전투기동에도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추력대 중량비는 높을수록 익면 하중은 낮을수록 전투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전투기의 최대한 현실적인 기동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항력과 편향력이라는 변수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항력이란 물체가 유체 안에서 상대적으로 움직일 때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며 저항력 혹은 끌림 힘이라고 정의됩니다. 사람이 센 바람 속에서나 물 속에서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이 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편향력이란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을 통해 전투기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F-22의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은 위아래 20도 각도로 추력의 방향을 돌릴 수 있어 선회율을 50% 가까이 증대시킬 수 있으며 배기구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적외선 추적 및 탐지 장치 IRST를 회피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일반적으로 레이더파의 반사 면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설계되는 스텔스기의 형상 자체가 일반 비스텔스 전투기보다 더 많은 항력을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스텔스 전투기들은 기체역학, 에어로다이나믹스에 따른 최적의 형태만을 생각하면 되지만 스텔스 전투기들은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체역학을 거스르는 디자인을 선택해야만 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 칭송받는 F-22도 똑같은 문제점에 봉착했었습니다. F-22 개발진들은 익면 하중을 최대로 낮추는 것과 힘으로 방향을 바꾸는 2차원 추력 편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F-35와 KF-X 혹은 중국의 J-31과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은 대부분 F-22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값을 최대한 낮추는 스텔스 설계는 대개 비슷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때문에 F-35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KF-X도 역시 항력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KF-X 역시 쌍발 엔진이기는 해도 F-22에 비하면 엔진 자체 출력이 떨어질 뿐더러 2차원 편향 노즐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F-35나 KF-X에게 있어 추력대 중량비를 제외하고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동성 개량 여부는 결국 익면 하중을 최대한 낮추는 설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쉽게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각 전투기들의 무게와 일부 엔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투기 엔진의 추력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대략적인 수치를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탑재한 무장의 수와 연료의 양에 따라
전투기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공개된 대부분의 추력대 중량비는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하고 50%의 연료를 주입했을 경우에 무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력대 중량비는 높을수록 좋고 ing면 하중은 낮을수록 좋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추력대 중량비가 높아지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ing면 하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중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아랫부분에 속할수록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일 확률이 높다는 뜻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흥미로운 사실들을 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F-35A와 FA-18EF 슈퍼호넷이 좌측 윗부분 영역에 속해 있는데요. 이는 F-35A와 FA-18EF 슈퍼호넷의 가속 성능 및 선회 능력이 그래프상의 다른 전투기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특히 F-35는 날개에 걸리는 부담인 ing면 하중이 제일 높은 전투기임을 알 수 있죠. 미 해군 조종사들이 농담삼아 FA-18EF 슈퍼호넷을 슈퍼 슬로우 호넷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과 미국 내에서도 F-35A의 근접 전투 기동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시각이 많다는 사실은 위의 표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F-35A와 FA-18EF 슈퍼호넷은 그런 기동성 부재를 상쇄시킬 만한 다른 뛰어난 성능들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생각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래프에서 KF-X의 위치가 가속성과 선의 속도가 높은 영역인 오른쪽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F-22와 F-15E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역시 이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F-X의 추력대 중량비는 F-15E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우수한 편이지만 ing면 하중은 F-22와 F-15E 그리고 유로파이터보다는 살짝 떨어집니다. 게다가 F-22는 내부 무장창에 공대공 미사일을 수납하기 때문에 항력을 가장 작게 받는 전투기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F-15E는 무장을 외부에 장착해야 하며 그 때문에 공기에 의한 저항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비행 데이터에서 F-22는 유로파이터나 F-15E에 비해 월등한 기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F-22는 2차원 추력 편향 노즐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죠. 한 가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F-15E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기동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F-15E는 높은 고도에서 안정적으로 고속 기동하도록 설계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고바등각으로 비행하는 경우 기동성은 매우 떨어지는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등각이란 불어오는 바람과 기체 날개 중심선과의 각도를 뜻하는 용어로 고바등각이 되면 기체 앞부분이 들려지게 되므로 그 결과 기체가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등각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불어오는 바람의 흐름이 날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므로 실속하여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즉 F-15E의 고바등각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급격한 상승 기동이 어렵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되고 이는 곧 공중전에서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KF-X는 나머지 4.5세대 전투기들과 F-35A보다는 꽤 우수한 기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부 무장창까지 장착해서 F-22처럼 항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기동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게다가 내부 무장창을 장착할 수 있게 되면 현재 0.5제곱미터로 측정되는 KF-X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 값이 더욱 줄어드는 부가적인 장점도 생기게 됩니다. F-35A급의 스텔스 전투기로 인정받는 RCS 기준은 0.01제곱미터부터입니다. 따라서 KF-X의 해외 수출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수한 기동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스텔스 기능은 분명 무서운 무기임에는 틀림없지만 약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안티 스텔스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라도 선제 공격이 끝난 이후에는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적의 공대공 미사일에 조준되거나
근접 공중전을 강요받는 경우 생존 가능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전투기 자체가 가진 기동성밖에 없습니다. 세미 스텔스 4.5세대 전투기인 KF-X 블록 1이 해외로 수출된다면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게 될까요? 선진국들에게 있어서는 미들급 포지션으로 생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동남아나 중동에 위치한 국가들에게는 하이엔드급의 포지션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